제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정당과 후보들은 필승을 다짐하고 남은 13일 동안 한 표라도 더 끌어오게 총력전을 시작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한 달 앞둔 여수산단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한숨도 큽니다. 당장 인력을 충원하는 일부터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여성들 사이에 몰래카메라 공포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몰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성차별적이라는 비판까지 더해져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감 후보자 TV토론회가 오늘 밤 11시 10분부터 광주 MBC와 목포 MBC에서 생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13일 동안 펼치는 선거 유세 마라톤이 시작됐습니다. 선거운동 첫날 각 정당과 후보들은 출정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했는데요. 정당별로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호소하는 지점도 달랐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각 정당들이 출정식을 열고 바람몰이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전체 후보들이 5.18 민주광장에 모여서 새를 과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을 책임질 정당이라고 자부하며 압승을 넘어 전승을 이뤄내자고 다짐했습니다. 한치의 장난과 흔들림도 없이 광주 시민을 부둥지 않고 반드시 한 분 한 분 승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중앙당 지도부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두 정당은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며 호남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게 되면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지역 발전의 아이디어는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만합니다. 1월 5만은 여러분들께서 민주평화당을 지지해 주셔서 견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의당과 민중당은 호남에서 진짜 야당은 자신들이라며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대안정당에 투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의로운 세력이 우리나라 정치 토리가 되고 낡고 부패한 수구 세력들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정의당을 키워주십시오. 민중당은 시의회 교섭단체를 거듭나겠습니다. 구의원 전원 당선으로 돌풍을 일으키겠습니다. 선거운동 첫날 각 정당의 후보들이 함께 모여서 필승을 다짐한 가운데 소속 정당이 없는 무소속 후보들은 선전을 기대하며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후보자들은 일제히 거리로 달려나갔습니다.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만 있다면 톡톡 튀는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공식 선거운동의 첫날 표정을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운동 첫날 광주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후보들의 치열한 유세전이 펼쳐집니다. 귀에 익숙한 로고송에 맞춰 후보들은 선거운동원과 함께 율동을 추고 인사를 하고 쉴 새 없이 손을 흔들어댑니다. 상대적으로 얼굴 알릴 기회가 적었던 기초의원 후보들은 기다렸다는 듯 하루 종일 집중 유세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유권자들의 눈길을 붙잡기 위해서 소형 전기차가 동원되고 이색 복장을 차려입은 후보도 등장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를 중심으로 정당과 후보별 현수막이 빼곡히 내걸렸고 동네 여기저기에 지역 일꾼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선거 벽보가 부착됐습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인데 그때까지 잘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붙이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안방에서 후보들을 직접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 방송 토론과 연설도 시작됐습니다. 13일 동안의 선거 운동을 통해서 후보들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고 유권자들에겐 진정한 지역 일꾼을 찾아내야 한다는 숙제가 남겨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라남도 교육감 후보자 TV토론회가 오늘 밤 11시 10분부터 광주 MBC와 목포 MBC를 통해 생방송됩니다. 선거운동 첫날 열리는 오늘 토론회에는 전라남도 교육감의 출사표를 던진 고석규 후보와 장서궁 후보, 오인성 후보가 출연해 전남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대결을 펼칩니다. 광주시 교육감 후보자 TV토론은 일요일인 오는 3일 오전 7시 35분에 광주 MBC에서 생방송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한 달 앞두고 여수산단 근로자들의 걱정이 크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기업들도 고민이 많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인력을 충원하는 일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단업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전제 조건이라 생각하는 건 인력 충원과 임금 보전. 특히 전체 근로자가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 정기보수 기간에는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인력 충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12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수 없게 되면 새로운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데 석유화학업계의 특성상 1년 이상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해 당장 고용할 인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단기간에 현장 적응 가능한 전문 교육을 숙달시켜 인력을 총원하여 투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입을 뽑는다고 해도 정기 보수 기간이 끝나면 잉여 인력으로 남게 돼 어렵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보수 기간을 늘리는 것뿐이지만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 정유사 같은 경우는 약 40조 정도 1년에 매출이 발생하는데 거의 한 달 정도를 기간을 늘린다고 하면 거의 4조 가까운 매출액 손실이 일어납니다. 기업들은 업체 특성을 고려해 기간 유예나 예외 조항을 적용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플랜트 업종 자체를 하나의 특례 조항으로 저희가 이렇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풀어야 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법 적용을 받을 경우 전체 임금 대비 삭감률이 높은 여수산단 내 하청업체가 노사 간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일 역시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당초의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깊은 고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 범죄에 대해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고 지적할 만큼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여성들 사이에선 몰카 범죄가 불안감을 넘어 엄청난 공포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몰카 사건에 대한 수사마저 성차별적이란 비판이 더해지면서 여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상점과 학원이 밀집해 있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한 상가의 여자 화장실. 경찰관들이 장비를 이용해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림막과 안심 거울을 설치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심적 고통이 심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에서 더 열심히 활동해서 최근 서울의 한 여대 앞 사진관에서 200명이 넘는 여성 고객의 신체나 속옷을 몰카로 촬영한 사건이 발각되면서 일상 속 몰카에 대한 공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딸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런 일 혹시 있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확산되는 불안 속에 며칠 전 광주에서는 터미널 여자 화장실 변기에 뚫린 구멍을 몰카로 오해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해프닝도 발생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구멍 하나 같은 것만 봐도 되게 불안해하는 것도 되게 기분 나빠요. 더욱이 얼마 전 발생한 홍대 누드 모델 사건 이후에는 몰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성차별적이라는 비판까지 더해졌습니다. 남성이 피해자였던 홍대 사건에선 여성 가해자가 신속하게 구속된 반면 여성이 피해자인 다수의 몰카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성들이 분노하는 것은 남성 가해자가 절대 다수인 다른 불법 촬영 사건들은 무신경하고 더디게 처리돼 왔다고 여겨서입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다. 그래서 수사가 어렵다.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던가 조금 어떤 특정이 조금 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대검찰청이 발표한 통계에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지난 10년 발생한 성범죄 가운데 가장 빠르게 증가했고 최근 5년간 불법 촬영 가해자 16,000명 중 98%가 남성이었습니다. 여성들 사이에선 운이 나빠서 몰카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아야 피해를 면할 수 있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대 학교 누드 모델이 몰래 촬영을 당하고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대 학교에 따르면 어제 대학 학생회관에 예술대 모델 일을 하던 중 여성 대학원생에게 몰래 촬영을 당했고 모델 자세를 바꾸는 과정에서 해당 대학원생이 자신의 몸을 만져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대학 측은 피해자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고 경찰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소환해 실제 도찰과 성추행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 노조에 소속된 간호사 10명 가운데 6명이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전대병원 지부는 지난 1월 간호사 등 조합원 25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65%가량이 짐을 나르거나 행사에 동원되는 등 본인의 업무가 아닌 일을 하도록 강요받았고 88%가량이 식사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합원 대부분이 휴가를 강제 사용하거나 제때 쓰지 못한다며 대체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조합원들의 고통이 심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세화 IMC 전 부회장과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하청업체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회사 돈 300억 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세화 IMC는 광주 지역 향토 기업이자 국내 타이어 금형 분야 1위 업체였던 곳입니다.